그래서 이 유신 시대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다사다난했던 시기에 그야말로 황천항해를 했는데, 황천항해는 글자 그대로 하늘이 아주 거칠다, 폭풍 속을 항해한 것이죠. 배가 폭풍 속으로 들어가면은 뭘 했냐? 첫째, 절대로 엔진이 꺼지면 안 됩니다. 엔진 꺼지면 어떻게 되느냐? 엔진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 버리죠. 파도를 돌파하는 힘은 엔진에서 나오는 겁니다. 폭풍 후에 들어갔을 때 엔진 꺼져버리면 그 배는 파도에 맡게 되죠. 그럼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선장이 제대로 지휘를 해야 되고 선원들이 잘 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황천항해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선장은 박정희였고 선원은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엔진은 대기업들이었습니다. 박정희의 유신체제들의 중화공업 건설을 통해서 비로소 한국에서 세계적 기업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화공업 건설이 없었으면 오늘의 현대, 삼성, LG 없습니다. 지금도 아마 봉지업 만들고 뭐 석유 만들고 가고 있어요. 중화공업을 하면서 왜 중소기업 위주로 안 했느냐, 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은 채산성이 있습니까? 한 100평 되는 회사에서 철공소처럼 해가지고 만드는 상품을 누가 사줍니까?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되죠. 더구나 중화공업을 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자주국방력 건설이었어요. 무기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무기를 철공소에서 중소기업에서 망치질 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습니까? 무기는 다 큰 회사에서 만듭니다. 비행기를 중소기업에서 만듭니까? 보잉이나 맥도날드, 더글러스 같은 회사를 해야지 팬텀도 만들고 B-52도 만들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전략을 대기업 중심으로 중화공업 건설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그 안에서는 우리가 대만을 넘어갈 수가 없었다. 대만은 대기업이, 세계적 대기업이 없습니다. 중소기업 중심입니다. 가족기업 중심입니다. 나름대로 강점이 있어요. 지금도 대만은 아주 내실이 튼튼하고, 그래서 대만은 경제 위기가 잘 없죠. 그러나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되기에는 어렵다 하는 것을 요새 자기들이 먼저 실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간에 박정희 대통령은 그러면 중화공업 건설만 했느냐? 새마을 운동을 해가지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좁히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을 위해서 주로 노동자를 위해서 1977년 7월 1일부터 의료보험을 했습니다. 의료보험도 물론 우리는 단계적으로 했죠. 직장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지역으로 이렇게 넓혀가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한 지 34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아직도 가장, 그래도 지금은 이제 펑크가 나기 시작했는데 가장 건실한 의료보험을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 아마 의료보험 77년 7월 1일 날 도입한 것이 시간이 지나면 박 대통령이 큰 공적으로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의료보험 도입을 주관한 사람이 당시에 보사부 장관인 신현옥 씨였어요. 신현옥 씨. 신현옥 씨는 일제시대 때 고등문관 시험을 쳐서 공무원으로 출발한 사람이고 아주 그 철학이 있고 배짱이 있는 분이죠. 11.6 때도 딱 중심을 잡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경제 관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의료보험을 그때 박 대통령의 지원하에 77년 7월 1일부터 실시를 함으로써 지금 한국의 의료산업 자체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이고, 이제는 외국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수술을 받고 관광까지 하고 가는 게 더 사기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아마 앞으로 사후에 점점 더 높게 평가할 부분이 아니냐. 그때 제가 사회부 기자를 하면은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뭐 제가 또 이렇게 보호사 이 분야를 맡았는데 이게 신문사에 있으면은 그 병든 어머니를 얻고 아들이 찾아와가지고 제발 병원에 좀 가서 치료라도 받고 죽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매일 한두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쪽 분야를 맡으니까 우리 사회부장이 저보고 이 사람 좀 도와주라고 하면은 저는 할 수 있는 게 제가 관공서를 출입하니까 거기 이제 적십적 병원이라든지 뭐 관공서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가끔 한두 사람 소개해주고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77년 7월 1일 이전에는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어갔습니까? 수술도 받지 못하고.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7월 1일 그때 좀 어려운 재정 상태 어려운 과정에서도 해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북한에 큰 소리 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북한이 항상 자랑한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 무상의료, 무상교육. 그러니까 남한에서 가난한 사람 대학교 못 갈 것 같으면 공화국으로 오라 말이야. 우리가 교육시켜준다. 이렇게 선전하는 중요한 그 포인트였습니다. 또한 70년대 비로소 남북 간의 국력이 결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